안녕하세요. 둘이 합쳐서 야구 취재 45년 스포츠 경향이 만드는 야구 유튜브 콘텐츠 최강 볼펜의 이용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승호 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안승호입니다. 사실 채널 독립 초반에 좀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고 조회수 잘 안 나와서 화도 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영스포츠 모셔다가 찍은 영상이 눈을 뜰 때마다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네네네. 처음에 검색을 좀 저희가 찍어놓은 걸 찾아보려고 최강 볼펜을 검색을 하면 볼펜만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야, 입는 거. 볼펜이 이렇게 몇백만 원짜리도 있구나 해서 저희가 뭐 볼펜 업체랑 경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볼펜을 좀 내리고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좀 구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대신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소식, 야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이제 우리는 웃기는 얘기, 뭐 신비한 잡기 이런 거 안 하고 깊이 있는 분석 위주로. 아무튼 안 웃기고 하실 자신 있죠? 요새 지금 제가 그게 문제일 정도예요. 주위에서 무슨 걱정 있냐, 무슨 유머를 일 있냐. 잃었다. 이 정도니까 뭐 네네.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WBC 대표팀 명단이 지난 4일 발표됐는데요. 별일 없는 한 이대로 대표팀이 꾸려지고 그렇죠. 3월 달에 이제 도쿄에서 1라운드 경기를 치게 될 거예요. 일단 대표팀 명단을 한번 보면 외야수가 5명, 내야수가 8명, 투수 15명, 포수 2명으로 꾸려졌습니다. 포수는 이지영, 양의지. 네. 그리고 투수는 고우석, 정우영, 고용표, 소영준, 이용찬, 원태인, 김원중, 박세영, 곽빈, 정철원 등 오른손 투수가 들어가 있고요. 좌완 투수는 김광현, 김윤식, 양현종, 이일이, 구창모 선수 등이 뽑혔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샌디에이고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 그리고 그렇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내야수 토미, 현수, 에드먼, 그리고 피츠버그로 트레이드된 최지만 선수 등 메이저리그 3명이 포함됐다는 것. 지금은 꾸릴 수 있는 거의 최선의 멤버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적재적소에 뽑을 수 있는 자원은 다 끌어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네. 뭐 사실 메이저리그 엔트리 들어있는데 빠진 한국계 선수도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맞습니다. 데인더린 정도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한데 뭐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한 것 같다.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름 안 보이는 선수 한 명 있죠. 예. 안호진 선수. 네, 그렇습니다. 되냐 안 되냐 발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하면 하는데 결국은 네. 탈락을 했습니다. 대표팀에 네. 뽑히지 않았어요. 2017년이죠. 네네.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학교 폭력 관련해 3년 징계 받았는데 그게 곧 대표팀 영구 징계잖아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정을 설명드리자면 자격정지 3년 맞습니다.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에 뽑힐 수 없다라는 국가대표 품위 규정 같은 게 있거든요. 사실은 WBC 대표팀은 이 대한체육회 소속 대회가 아니어서 이 대한체육회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우진 선수가 발탁이 돼도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닌데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죠. 하지만 이 대표팀이 안 되는 선수가 체육회 대회가 아니라고 해서 이에 못지 않은 품격이 필요한 대표팀에 뽑히는 게 맞느냐 요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KBO와 이제 기술위원회는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강철 뭐 대표팀 감독이 사실은 안우진 선수에 대한 능력 평가는 사실은 대단했어요. 그렇죠. 뭐 안우진 선수가 뭐 당연히 뭐 리그 최고의 투수고 WAR도 그렇고 뭐 골드글러브도 맞습니다. 안우진 선수가 받았잖아요. 골드글러브에서도 57.2% 네네네. 득표를 했었고요. 뭐 실력으로는 뭐 맞습니다. 당연히 뭐 단면을 볼 것 같으면 지난해 준 플레이오프였죠. 키움하고 KT가 붙었을 때 KT가 안우진 선수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때 그 이강철 감독이 떡아웃 뒤에서 이제 비공식적인 자리에 산 얘기가 있어요. 안우진 선수 어떻게 대처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조용히 있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본인은 전광판을 본대요. 투구수를 빨리 늘려가지고 빨리 마운드에서 끌어내리는 게 상책이다. 그만큼 이제 정상 컨디션에서 마운드에 있을 때 공략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지 않았던 거는 여론의 부담 상당히 크게 느꼈다고 사실 봐야죠. 뽑고 싶었겠죠. 예, 맞습니다. 성적을 위해서는 뽑고 싶었겠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강철 감독이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반 야구 대표팀 투수 코치였는데 그때 이제 오지환 선수랑 박혜민 선수 발탁 갖고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당시만 놓고 보면은 그것 때문에 선동열 감독이 상당히 힘들었고 그 과정이랑 대표팀 내에 그에 따른 분위기를 여실히 그냥 채용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선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을 경우에 대표팀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안우진 선수 관련해서 논란이 완전히 100% 사라지지 않는 한 뽑지 않고 가는 걸로 조기에 좀 가닥을 잡고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안우진 선수가 분명히 좋은 투수인 건 맞지만 대표팀의 품격이라는 걸 고려해야 되고 대표팀 전체의 분위기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괜히 안우진 선수를 발탁에 의한 논란 가지고 흔들리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전 개인적으로도
안우진 선수는 이번에 안 뽑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안우진 뽑혔다가 선수 입장에서요? 네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병역 혜택이 없는 대회이기는 한데 이 FA 일수에 대한 계산 이런 것들이 보탬이 되는 대회는 맞잖아요. 예. 그리고 안우진 선수를 둘러싼 이 학폭 논란에서 안우진 선수가 완벽하게 용서를 받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전체 피해자 4명인데 3명으로부터는 이제 합의와 용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1명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 이 부분까지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 대표팀 대회에 올라가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지금 안우진 선수에게 더 중요한 대회는 WBC가 아니라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잖아요. 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이제 대한체육회 소관 대회라서 규정상으로는 맞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걸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다시 맞습니다. 필요해야 되고 예. 일종의 완벽한 합의와 뭐 일종의 재심이라든가 뭐 가처분이라든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예. 과정들이 예. 남아 있는데 과거에 대한 어떤 피해자들과의 합의 용서 이런 걸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단계를 나가는 게 안우진 선수 개인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안우진 선수가 없으면 이 불펜 운영이라고 해야 되나? 이강철 감독의 마운드 운영의 어떤 묘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예. 이강철 감독이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보직에 구애받지 않고 투수를 쓰겠다. 사실은 이번에 그 선발한 투수 15명 중에 네. 소속팀에서 선발로 뛰는 선수가 10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네. 그런데 네네네. 이 선수들을 쪼개서 쓰겠다는 거죠. 사실 일본 대표팀하고는 좀 달리 가는 것 같아요. 일본의 구리야마 히데키 네네네. 대표팀 감독은 일단 4선발 체제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샌디에고의 다르비슈. 다르비슈. 예, 그리고 지금 일본 프로야구 최고 투수죠. 오릭스의 야마모토 네. 요시노부. 진짜 그리고 좋던데. 이제 작년에 슈퍼스타. 최연소 퍼펙트 게임한 사사키 로키. 여기다가 뭐 요코하마의 이마나카 슈오타라는 선수가 자완이 있는데 김성훈 감독이 이제 그 일본 프로야구 매년 계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마나카 슈오타는 어떤 스타일이냐 물어봤더니 자완 기교파인데 상당히 까다롭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선발로 투입돼서 우리랑 만났을 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카드일 수도 있다. 오타니는요? 뭐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데. 예. 오타니는 뒤쪽에 나오지 않을까. 지명타자로 쓰면서 오타니 룰이 적용이 된다면은 예, 또 뭐 마무리 카드나 이렇게 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부럽네요, 사실은. 예. 다르비슈의 야마모토의 사사키 정도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궁금한데 그럼 이제 우리는 김광현, 양현종, 구창모 뭐 의일이 뭐 저한 예. 선수도 있긴 한데 예, 그걸 잘 조합을 해야지요. 근데 이강철 감독 소속된 KT는 네. 최근 2년, 3년 동안에 강력한 선발 야구를 했잖아요. 맞아요. 5선발, 6선발에서 선발이 6이닝, 7이닝을 막는 야구를 했는데 단기전에서는 다른 야구를 했어요. 맞아요. 특히 뭐 작년에 그 가을 야구 들어가서 불펜에서 우한 김민수 선수가 페이스가 가장 조차 투입 형태를 바꿉니다. 예를 들자면 와일드카드전에서 6회에 김민수 선수를 맞아요. 넣어가지고 최대 위기를 넘어가는가 네네. 상당히 좀 임기응변을 갖고 그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가 아마 보면은 대표팀 그 투수 운영의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 대회는 뭐 예년 대회와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이 투구수 제한도 좀 있고요. 맞습니다. 1라운드는 65구, 2라운드라기보다 8강전 네네. 그 80구가 되고요. 준결승 이후가 이제 95구인데 투구수가 또 늘어나면은 다음날 뭐 못 던지고 이런 규정이 있기 네네네. 때문에 이걸 치밀하게 쪼개서 이제 이강철 감독이 쓸 것 같습니다. 투수가 15명이나 되니까. 예, 맞습니다. 엔트리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예. 짧게 쓸 수 예, 있도록. 맞습니다. 예. 네. 대표팀 투수 명단에 땅볼 투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영표랑 정우영은 뭐 당연히 땅볼 투수잖아요. 호형준 선수도 투심 많이 예, 던지면 맞습니다. 땅볼 굉장히 예. 많고 박세용 선수가 2022 시즌에 땅뜬비가 굉장히 높아요. 롯데 박세웅 선수. 네네. 지난해 2022년에는 1.76까지 땅볼 비율이 높아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철원도 1.45, 이용찬 1.36, 김원중 1.39도 이 포크볼러들 중에 땅볼 유도하는 선수들이 좀 많아졌고요. 예. 땅볼들을 많이 유도함으로써 가능한 어떤 장타를 허용을 줄이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중요한데 다만 여기서 전제가 돼야 되는 건 수비를 잘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땅볼이 왔을 때 얼마나 잘 잡아내냐. 수비는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뭐 김하성, 오지환, 에드먼. 토니 에드먼 선수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2021년 뭐 골드글러브 네. 네, 이루수, 유격수 김하성 선수가 있고 네네. 3루수가 최정 선수가 있는데 네. 뭐 수비 보강 같은 걸 더 염두에 두자면은 네네. 유격수 오지환 네. 그리고 김하성 선수가 3루로 가고 네. 최정이 지명 대타나 이제 좌우투수에 따라서 네네. 대타로 대기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카드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래서, 1루수 네. 최지만이면 맞습니다. 근데 내야는 거의 뭐 메이저리그급으로 다 채울 수 있는 내야는 거예요. 어느 팀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예. 일본 대표팀도 외국인 선수가 있죠. 뭐 라스 누빠 선수라고 세인트루이스에서 음. 그 에드먼
친구네. 네, 친구죠. 누파 선수가 네. 공격력은 어떻게 보면 저기랑 에드먼 선수랑 좀 그 지난 시즌 성적 보면 비슷하죠. 에드먼 선수가 13홈런 쳤고 저기 누파 선수는 14개 홈런 쳤는데 OPS도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도 메이저리거로 외야를 꾸립니다. 스즈키 세이야 선수가 뭐 좌익수 볼 것 같고, 세이야 좋죠. 예, 또 우익수는 이번에 보스턴 간 선수죠. 비싸게 받았어요. 예, 요시다 마사타카 이 선수가 봅니다. 그리고 아마 중견수로 누파 선수가 이동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들떠 있더라고요. 메이저리그 외야진이 이제 우승을 향한다. 하지만 우리는 메이저리그 내야진이 있죠. 내야진은 거의 메이저리그급으로 채울 수 있고요. 이들이 보여줄 수비 능력과 어떤 그 투수진의 땅볼 유도 능력이 잘 시너지가 난다면 점수를 안 줄 수는 있는데 안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점수를 내야죠. 이제 어떻게 내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토미 에드먼의 좋은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메이저리그 뛰고 있는 다른 많은 한국계 선수들의 WBC 참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이제 우리 최강 볼펜 하기 전에 야구 투부장이었잖아요. 그리고 2020 시즌 시작하고 좀 있다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표팀 명단 이런 거 따지고 그때 제목이 국제 자이언츠였거든요. 그때 이제 롯데가 한참 뜨거울 때예요. 5월 초까지 그냥 막 2위 달리고 그럴 때. 그때 그래서 대표팀 6명 막 이랬었는데. 그리고 후보군이 이제 그랬었는데 2명 들어갔네. 김원중, 박세웅 딱 투수만 2명. 하지만 이번 WBC 대표팀은 사실상 국대 트윈스다. 김현수, 박혜민, 그리고 내야수에 오지환. 투수가 3명 들어가죠. 고우석, 정우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윤식 6명인데 대표팀 선발 그 발표하는 그 날이 지난 1월 4일이었나요? 그랬는데 그날이 LG 트윈스의 구단 신년 할애식이었어요. 전 선수단이 모여서 서로 덕담해주고 이제 신년사하고 이제 그런 날인데 그때 이제 차명수 단장을 잠깐 얘기하고 뭐 등등 관계자들 뭐 얘기를 했는데 대표팀 어쨌든 그 6명 뽑힌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냥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강팀이라는 증거니까. 우리 뎁스가 이렇게 좋아졌나? 이건 입증된 거 아니냐 하면서 뭐 자부심을 갖는데 너무 많이 뽑혔을 때 그 여파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 관계자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특히 뭐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대표팀에 줄곧 나왔는데 LG가 워낙 너무 중요한 시즌이잖아요. 작년에 구단 역대 최다승을 했는데도 이제 감독 교체를 하고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는데 혹시나 이제 WBC가 영광스러운 무대지만 그거로 인해서 여파가 있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선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죠. 개막이 4월 초고. 대회는 3월 초에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컨디션을 4월 초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되게 중요한 경기다 맞습니다. 보니까 3월 초에 예. 맞출 수밖에 없으면 예. 한 달을 끌어당기는 건데 예. 이거는 뭐 아무리 준비를 한 노련한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지난번에 배영수 코치 왔을 때도 예. 봄대 비밀 찾았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스포네. 아니 우리 이거 나갈 때 이미 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이 한 달을 당겨서 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예.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예. 조금 뭐 안 좋은 사례가 있어요. 네네. 2017년 WBC 때 네. 그때 이제 화두가 됐던 말이 국대 베어스였어요. 그때는 진짜 배우스 예. 셀 때였죠. 대표팀이 무려 8명. 그냥 주전 라인업이 그냥 베어스였어요. 통으로. 네, 베어스였어요. 근데 그 전 시즌에 2016년에 두산이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냐면 승률이 6할 오픈이었어요. 93승을 했고. 셌어 정말. 김태형 감독이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그 끝으로 두산 감독을 이제 떠났는데 그 전에 이제 2016년을 한번 돌이키면서 그때 마음만 먹으면 100승도 넘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판타스틱 4 있고 막 그럴 때. 아니, 판타스틱 4에다가 뭐 그냥 다 판타스틱이었어요, 다 그냥. 그런데 이듬해 WBC 8명이 갔다 온 다음에 4월까지 성적이 5할을 못 합니다. 맞아. 물론 4할 8푼 12승 1무 13패로 마치는데 결국에는 정규 시즌 2위에 그치고 그의 우승은 기아가 해요. 맞아요. 마지막에 다 따라갔는데 못 갔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파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어쨌든 간에 걱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단지 선수 개인의 컨디션을 좀 일찍 끌어올려서 성적이 좀 안 되는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치르는 스프링 캠프의 빈자리들 게다가 WBC 성적이 좋으면 괜찮은데 안 좋았을 경우에 분위기 또 이상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WBC는 그런 이슈가 항상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있어 왔죠. 투수들 같은 경우 옛날에 서재원 코치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컨디션 조절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 공도 좀 적응을 미리 해야 되는 측면도 맞습니다. 있어서 공이 다르잖아요. 실밥이 도드라짐이 이게 낮죠. 그래가지고 뭔가 좀 실밥 걸어서 던지는 뭐 슬라이더 이런 게 잘 안 걸리는 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영수 코치 했을 때 배영수 코치 이미 받아서 선수들한테 적응시키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최강 볼펜 WBC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족구 대달, 조대구알. 아, 예. 저희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우리 뭐 볼펜 업체에서 좀 뭐 후원 안 들어올까 이런 생각 갑자기 드네요. 예.